나는 결혼식 당일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내 손가락 끝에 닿은 그녀의 목걸이는 형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피를 흘린 대가야.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척하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검은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가 나를 삼켜버린 것처럼 내 가족도 나를 삼키려 했던 것이다. 형의 빚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내 꿈을 짓밟히고 심지어 이 결혼식마저 빼앗기려 한 그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터였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혼식장의 입구에서 나는 멈춰섰다. 공기 중에 피어오르는 꽃향기가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 안에는 내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는 형수와 함께 서서 내 드레스를 훑어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저런 옷을 입고도 결혼을 한다니 참으로 그녀의 말끝이 흐려지며 비웃음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형, 민준이는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가장의 아들로 불렸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는 아이였다. 공부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다. 나는 그냥 여동생이었다. 형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조용한 소녀. 고등학교 때 나는 미술에 빠졌다. 스케치북에 서울의 골목길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지은아, 너는 형처럼 실속 있게 살아야 해. 미술 같은 건 취미로만. 아버지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 전공을 택했고 졸업 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준호였다. 그는 내 상사였고 곧 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꿈을 공유했다. 지은아, 너의 그림은 살아있어? 나랑 같이 이 도시를 바꿔보자.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형의 사업이 망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IT 회사를 차렸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에게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 빚이 쌓였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끝이야. 지은이,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그들은 내 아파트 보증금을 빼내 형의 빚을 메우려 했다. 나는 울면서 항변했다. 엄마, 아빠, 그 돈은 제 미래예요. 준호 오빠랑 같이 모은 돈인데.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래. 내 미래는 형의 성공 위에 서 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스튜디오에서 야근을 하며 버텼다. 준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면 돼.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은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카지노, 대출, 심지어 불법 사채까지.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숨기려 애썼다. 그리고 나를 이용했다. 결혼식 한 달 전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 결혼식 예산이 너무 커. 형네가 집을 잃을 판이야. 내 예식장을 양보해줄래? 나는 웃었다. 아니, 미소 지었다. 엄마,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이야? 형은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나를 도구로 본다.
형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 결혼식 당일 나는 드레스를 입고 홀에 들어섰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내 눈에는 가족성만 보였다. 형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형수는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내 결혼식 후에 형네 결혼식 예약을 할 거야. 내 예식장이 더 좋아 보이네. 나는 손을 떨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준호가 나를 안아 올리며 키스했다. 사랑해, 지은아.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식은 시작일 뿐이다. 가족의 배신에 대한 나의 응답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형태로 올 터였다. 나는 피로연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형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 지은이 결혼했으니 내 차례야. 집은 지은이가 도와줄 거야.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동생 덕분에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소리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몰래 어머니의 핸드백을 훔쳐보았다. 안에는 형의 사채 문서가 있었다. 금액은 어마어마했다. 5억 원, 그리고 메모. 지은 결혼식 후 예식장 양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밤 나는 첫 번째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네트워크에 접속해 형의 사업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준호가 가르쳐준 간단한 트릭이었다. 형의 회사 이메일에 숨겨진 파일들. 사기 증거, 불법 거래. 나는 그것을 복사했다. 그리고 익명 계정으로 언론에 보냈다. 제목, IT 스타트업 CEO의 어두운 비밀.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형의 얼굴이 헤드라인에 실렸다. 민준이, 이게 무슨?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울음소리였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형을 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그건 시작이에요. 집을 담보 잡은 대가죠. 그날부터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형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와의 신혼여행 중에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더 깊은 복수. 그들이 나를 잃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시작되었다. 준호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는 동안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지은아, 내가 행복해 보이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둠이 꿈틀거렸다. 형의 기사가 터진 후 어머니의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는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보냈다.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배신하다니. 배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누가 먼저 배신했단 말인가? 나는 제주도의 호텔 발코니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형의 사업 파트너를 추적했다. 그들은 형의 사기를 알면서도 돈을 빨아먹었다. 나는 그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형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내 파트너들이 배신했다. 증거 첨부. 살아남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해. 형의 반응은 빨랐다.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야? 이게 다 내 짓이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 나한테 집을 담보로 잡히고 내 결혼식을 빼앗으려 한 건 누구야? 이건 공평한 게임이야.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도와달라고? 웃음이 나왔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말해. 그럼 내가 도울게. 통화가 끊긴 후 나는 기다렸다.
이틀 후 뉴스가 다시 터졌다. 가족 내 갈등 고백, IT CEO의 자백, 형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기, 도박, 불법 대출. 부모님의 집이 압류되었다. 어머니가 제주도로 날아왔다.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지은아,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집이 없어졌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엄마, 그 집은 나한테도 소중했어요. 내 보증금으로 산 꿈이었는데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형을 구해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용서.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결혼식을 빼앗으려 한 대가로 오빠의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하세요. 청소부로, 가정부로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게 공평하죠. 그녀는 돌아갔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형의 파트너들에게 접근했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의 비밀을 폭로했다. 한 명은 세금 탈루, 다른 한 명은 성추행. 순식간에 그들은 무너졌다. 형은 홀로 남았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동생아, 내가 옳았어. 내가 가족을 망쳤어.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형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신혼여행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의 은퇴 자금을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가족 내 불법 담보 설정으로 소송을 걸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이게 너무 멀어지지 않았어. 복수는 끝나야 해.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오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꿈, 내 사랑, 내 미래.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 그는 나를 밀치고 장난감을 빼앗았다. 이건 형 거야. 너는 작아. 그 꿈에서 나는 그를 때렸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어머니였다. 그녀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청소 도구를 들고. 지은아, 시작할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가 바닥을 닦는 동안 과거가 스쳤다. 그녀가 형에게만 간식을 주던 날들. 나에게는 차마만. 엄마, 왜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멈췄다. 내가 형만큼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강하지 않았다. 그럼 왜 나를 이용했나?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당신의 대가는 끝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일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형이 사라졌다. 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민준이가 어디로 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 복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오빠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나를 무시한 대가죠? 경찰이 형을 찾았다. 부산의 싸구려 모텔에서.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뉴스가 또 터졌다. 배신의 가족, 사라진 CEO의 몰락, 공공의 조롱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정신과 입원. 나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시작은 당신들이었어요. 내 결혼식을 빼앗으려 한 그날부터. 회상 속으로 돌아갔다. 결혼식 준비 중 어머니가 내 드레스를 보며 말했다. 이 드레스, 형수한테 더 어울릴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내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싸움은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다. 준호와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곳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우리 아이를 가져야지.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뱃속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복수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형의 얼굴이 나를 쫓아왔다. 동생아, 살려줘. 형이 돌아왔다. 교도소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야위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아, 나 용서해 줄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고 서 있었다. 오빠,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증인이 돼줄게. 소송에서 내 증언을. 그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형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부모님의 강요, 그의 탐욕. 판사는 집을 압류하고 부모님의 자금을 동결했다. 승소.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가장 강했어. 아버지의 장례식. 비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형의 팔을 붙잡고 울었다. 나는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 준호가 나를 안았다. 끝났어. 지은아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내가 원한 게 이거야? 우리를 파괴한 거?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 제가 원한 건 공정함이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무시한 만큼 당신들도 느껴보세요. 그녀가 손을 뻗었다. 때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냥 포옹했다. 미안해. 딸아. 그 포옹이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형은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홀로 살았다. 나는 준호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다. 이게 정말 공정했나?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었다. 우리 아이가 가족의 저주를 끊을 거야.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었다. 동생아, 나 다시 시작했어. 작은 카페를 열었어. 내 디자인으로 그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내 옛 그림. 나는 받아들었다. 오빠, 천천히 가자. 용서의 첫걸음.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경계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임신 5개월, 배가 부풀어 올랐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출근 전에 나에게 키스하고 나갔다. 오늘도 조심해. 지은아.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때 문이 열렸다. 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손녀를 보러 왔어. 그녀의 변화는 컸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장례 후 그녀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었다. 엄마, 앉아요. 나는 그녀를 맞이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 아빠가 가기 전에 내가 가장 아꼈다고 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정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형만 챙기다 보니
너를 잃었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엄마,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불안했다. 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동생아, 어머니가 이상해. 돈을 훔치려 해, 뭐. 나는 확인했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 작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형의 카페 자금으로. 또 배신인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왜 형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녀가 당황했다. 그건 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소리쳤다. 또요. 또 형 때문에. 그녀가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습관이 돼서. 습관.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나는 형의 카페를 찾았다. 작은 곳이었지만 손님들이 북적였다. 형은 카운터에서 웃고 있었다. 동생아, 왔어. 내 디자인 덕분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어머니 돈 썼어. 그는 얼굴이 굳었다. 그건 돌려줄게.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를 이용했다. 그녀를 무료 노동력으로. 나는 증거를 모았다. CCTV, 통화 기록. 다시 소송. 가족 내 착취. 어머니는 증언을 거부했다. 지은아, 그만해. 형을. 그 소송은 가족을 다시 갈라놓았다. 형은 카페를 잃었고 어머니는 나와 단절했다. 임신한 몸으로 나는 혼자 싸웠다. 준호가 말했다. 지은아, 이 아이를 위해 멈춰. 나는 울었다. 오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아. 출산이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나는 진통을 참으며 생각했다. 이 고통처럼 복수도 나를 찢어발겼다. 딸이 태어났다. 작은 얼굴을 보며 나는 맹세했다. 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퇴원 후 형이 찾아왔다. 동생아, 미안해. 어머니도 미안해해. 그는 선물을 들고 있었다. 아기 옷. 나는 받아들었다. 하지만 문을 닫았다. 오빠, 이제 떨어져 있어? 시간이 흘러 딸이 1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 준호와 나, 작은 가족. 그때 문 두드림. 어머니였다. 지은아, 손녀를 봐도 돼. 그녀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네, 엄마. 들어오세요.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의 잘못, 용서의 가능성.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강해진 건 우리 탓이야. 미안해. 나는 딸을 안겨주었다. 엄마, 이제 가족으로요. 하지만 형은 없었다.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 소문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경계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딸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5살이 되었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나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디자인 회사로 승진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부사장으로 바빴지만 매일 저녁 가족 식사를 챙겼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 보여. 그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어머니는 매주 찾아왔다. 손녀와 놀아주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지은아, 형 소식 들었어. 잘 지내는 모양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형,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형의 소식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온라인 뉴스. 전직 IT CEO, 성공적인 컴백, 새로운 스타트업 론칭. 사진 속 형은 웃고 있었다. 파트너는 젊은 여자. 내 미술 전공 시절 친구였다. 혜린. 그녀가 형과 배신의 연속인가?
나는 연락했다. 혜린아, 오빠랑 뭐야?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은아,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형 오빠는 변했어, 변했다. 나는 웃었다. 믿지 않았다. 조사했다. 형의 새 회사는 부모님의 옛 연결망을 이용했다. 어머니의 지인들. 돈이 흘렀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형한테 돈 줬어요. 그녀가 부정했다. 아니야, 지은아,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은행 기록이 증명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또다시.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엄마, 왜 또요? 배운 게 없어요. 그녀가 울었다. 지은아, 형이 울면서 부탁했어.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나는 소리쳤다. 엄마의 마지막은 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 다시 가족의 비극. 딸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 왜 아파?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할머니가 잘못을 고치려 해. 형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 돈 돌려. 그리고 사라져. 그는 웃었다. 동생아,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한테 한 짓 잊지 않았어? 위협인가?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 문이 부서졌고 내 스케치북이 찢겨 있었다. 형의 흔적.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준호가 말했다. 지은아, 이사 가자. 위험해.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다. 새 집, 새 시작. 하지만 공포가 따라왔다. 딸의 유치원에서 이상한 남자가 얼쩡거렸다. 형의 사람들. 복수의 순환이 시작된 건가?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변호사를 통해 형의 회사를 고발했다. 자금 세탁 의심 증거는 어머니의 돈 흐름. 법정에서 형은 나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너 때문에. 또다시 이 판사는 유죄. 형은 감옥행.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정말 끝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네, 엄마. 끝났어요. 딸의 6번째 생일, 파티 중 형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동생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사랑. 늦은 말. 시간은 모든 것을 무뎌지게 했다. 형의 출소 후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시골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손녀와 함께 사는 삶을 택했다. 우리 집에서. 지은아, 나도. 가족이 돼줄래? 그녀의 부탁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승진 파티. 회사 동료들이 모인 홀에서 나는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이번엔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예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과거가 스쳤다. 형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그는 모든 걸 알았다. 내 복수의 시작, 아버지의 죽음 직전 대화. 내가 가장 강했어. 형도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포기했다. 어느 가을날 형이 찾아왔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다. 동생아,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봐줘.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내 어린 시절 그림. 이걸 보관했어. 내 꿈. 나는 울었다. 오빠, 왜 이제야?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복수는 파괴가 아니야. 변화야. 가족 모임. 어머니, 형, 나, 준호, 딸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침묵이 깨졌다. 미안해 모두의 말, 그날 우리는 용서했다. 불완전하지만 진심으로. 나는 새 그림을 그렸다. 서울의 다리, 가족이 서 있는 배신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복수는 끝났고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후회 없는 삶은 선택의 대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다. 내 딸에게 나는 말했다. 항상 공정하게 살아. 하지만 사랑을 잊지 마. 그녀의 미소가 미래였다.